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번에 다뤄볼 감시자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갑툭 뒤를 패시브로 달고 다니는 공포의 아줌마, 바로 꿈의 마녀입니다. 꿈마는 현재 유저들 사이에서 공포의 감시자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감시자인데요. 플레이하는 사람이나 상대하는 사람이나 체감되는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도 공략하기가 싫었는데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운영법이 천차만별로 나뉘며 피지컬보단 운영으로 승부한 감시자에게 단순 난이도 진입장벽으로만 따지자면 제호인격 최고 난이도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특히 뉴비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고여버릴 대로 고여버린 노인격판, 미래지가 남겨놓은 튜토리얼도 말끔히 치워드리는 데 협조하고자 꿈의 마녀의 기본부터 알아야만 하는 필수 특성,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등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혹여나 이미 꿈마로 활약하고 계신 유저분이 계시다면 뉴비분들이나 새로운 꿈마 유저분들 위해 여러분들만의 꿀팁과 운영법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꿈의 마녀는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감시와 달리 화면에 두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큼지막한 뱀같이 생긴 아줌마가 본체, 그리고 졸졸 따라다니게 생긴 이 조그만 꼬맹이가 바로 신도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본체니 기본 신도니 기생 신도니 헷갈리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죠.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공포의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선생님인 것이고 옆에 붙어다니는 신도가 바로 반장입니다. 선생인 여러분은 맵을 빠르게 직접 돌아다니면서 생존자들에게 귀신을 붙여 새로운 유치원생을 늘려나가야 하는데요. 이때 반장은 돌아다니는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며 생존자들을 장원으로 날려버리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귀신이 붙은 생존자들은 떼어내기 위해 따로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은 귀신이 안 떼내지게끔 계속 압박하면서 새로운 원생들과 반장으로 협동 공격하는 게 바로 꿈의 마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의 마녀는 신도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명칭을 반장과 애기들로 바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체와 신도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 이 본체는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존자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무시무시한 아줌마죠. 생존자 입장에서도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왔는지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본체는 공격도 못하고 판자도 못 부수고 캐비넷도 못 열고 풍선도 못 드는 등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본체는 빠른 속도로 생존자를 찾는 데 주력으로 사용되며, 이 본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3가지: 귀신 붙이기, 보조 스펠, 창틀 넘기입니다. 창틀 넘기를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는 본체가 창틀을 넘는 동안에는 생존자가 창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신도와 본체를 번갈아가며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동선을 방해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반면 신도는 생존자에게도 보이며 공격을 할 수 있는 등 일반 감시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타사거리가 매우 노답이며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한계성 감시이기 때문에 추격을 하면서도 범위까지 생각해줘야 하는 까다로운 녀석들입니다. 점점 애기들이 늘어날수록 뇌가 갑자기 4분으로 나뉘게 되죠. 범위?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하냐고? 신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감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러붙어 기생을 한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기생과 숙주와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이 반장의 숙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으로부터 일정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숙주 위치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엄마 찾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신도가 3초 안에 다시 범위 안으로 안 들어가면 엠메? 라면서 조종이 끊겨버립니다. 이렇게 엄마 찾기가 시전되는 동안에는 직접 조종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판자까지 부수며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신도가 범위를 벗어나 엄마를 찾는 도중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반장뿐 아니라 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존자에게 귀신을 붙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해당 생존자는 이 귀신의 엄마가 될 것이고, 이 귀신은 이 엄마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애기는 이 생존자를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범위를 벗어나면 알아서 계속해서 따라 붙겠죠. 제가 계속해서 반장과 애기들로 신도를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기생 신도만이 갖는 특별한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유치원 애기들은 자신의 숙주인 엄마를 때리면 사라지게 됩니다. 뭔 소리냐고요? 애기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생존자가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자신의 엄마입니다. 확실하게 엄마를 때리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듯 애기는 되도록 자신의 엄마를 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귀신이 적을수록 꿈마에겐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기회랍시고 무작정 엄마를 때려버리는 것은 귀신 손실을 자초하는 꼴이겠죠. 반면에 엄마가 아닌 다른 생존자를 때리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꼭 때려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자신의 엄마는 내버려두고 다른 애기나 반장으로 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애기들이 갖는 장점은 반장과 달리 겁이 많은 겁쟁이기 때문에 엄마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빨간 실루엣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가 해독을 하고 있는지 나를 없애려고 주술을 외우고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중간중간마다 관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생존자들은 이걸 보고만 있을까?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 공격할지 모르는 이 유치원 귀신들을 없애기 위해 따로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바로 이 마녀 표식을 이용해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고 하냐? 해당 마녀 표식은 귀신이 생성된 위치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해당 위치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습득되며 이를 이용해 혼자 테마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팀원을 위해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 혼자 테마를 하게 되면 35초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되고 팀원을 위해 테마해주면 약 7초라는 빠른 시간 내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마녀 표식은 맨 멀리서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얻어서 시간 날 때마다 혼자 치료를 하든지 팀원의 도움을 받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로 치료나 테마를 하기 위해 모이면 꿈마 입장에서는 운영하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치료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귀신을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생존자 근처에 다가가면 우측 아이콘이 활성화되는데 이를 꾹 누르게 되면 귀신 생성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손을 놓아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해당 생존자한테 애기가 붙게 되고 상태 표시란에 별 모양의 표식이 남게 되는데 이는 귀신이 붙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체와 신도의 시점을 변경하는 방법은 바로 옆 아이콘을 꾹 누른 채로 조종하고 싶은 위치에 손을 놓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추격을 하다 보면 시점 변경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만 하는데 누가 누군지 헷갈려 멘붕이 오죠. 더군다나 한번 바꾸면 3초의 쿨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슬슬 뒤통수가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반장과 선생님의 위치를 외우면 좋은데요. 가장 많이 사용될 뿐 아니라 게임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되는 애기들은 생존자의 상태 칸에 위치한 순서대로 배치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엄마 찾기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감시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격하는 이 시스템은 꿈마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꿈마 요제는 신도를 조종하고 난 후 시점을 변경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신도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시점을 변경하면 그 신도는 그대로 멈춰있게 되지만 만약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시점을 변경하게 되면 해당 신도는 그 방향으로 자동 이동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는 신도는 직접 움직이는 신도보다 이동 속도가 더 빠르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에 추격에 있어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길이 꼬불꼬불 판자로 가로막혀 있어도 알아서 잘 쫓아가는 엄마 찾기와는 달리 이렇게 방향을 직접 유도하며 자동 이동하는 방식은 일직선으로밖에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벽에 가로막히거나 지 혼자 멀리 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항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생존자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빨간 안광과 함께 눈을 부릅뜨며 쫓아오는 꼬맹이는 감시가 직접 플레이하고 있다는 것이고 고개 숙인 채로 맵을 누비고 다니는 이 녀석들이 바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신도들입니다. 아마 엄마를 찾는 도중이거나 감시가 일부러 유도해 놓은 동선이겠죠. 이렇게 고개를 숙인 신도들은 감시가 직접 플레이하기 전까지는 가까이서도 심장이 뛰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살펴주셔야겠습니다. 꿈마 유저분들은 이를 이용해 때릴 각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다가 각이 나오면 재빨리 바꿔 갑툭튀 공격을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꿈마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꿈의 마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게임이 시작되면 바로 생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반장은 나중에 알아서 졸졸 따라오겠죠. 생존자를 발견하면 슬슬 귀신 붙일 준비를 하시고 반장이 잘 오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되도록 귀신은 생존자가 갈만한 위치에 생성하는 것이 동선을 압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귀신이 붙으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생존자는 바로 도망을 갈 텐데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반장으로 바꿔 추격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귀신 붙이면 안 됩니까? 귀신 붙이면 도망가는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 공포의 격을 만들어내기도 쉽겠죠. 하지만 고티의 경우 통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고 괜시리 기생 안 했다가 한 대도 못 때리면 게임이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타이밍을 맞춰 먼저 귀신을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쿨타임과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꿈마는 한 번 신도를 만들어내면 75초의 쿨타임이 걸리기 때문에 신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면서 운영해줘야 합니다. 특이하게도 자신의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를 공격하면 쿨타임이 감소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귀신을 붙여놓게 되면 기생 쿨타임을 더 빠르게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반장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무나 때려도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선지자의 부엌이나 조향사의 향수, 샤만 슈퍼포탈의 잔서, 묘지기의 삽 같은 경우도 엄마 때리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만인의 멧돼지는 괜찮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귀신을 붙인 후 반장으로 줬습니다. 이때 그냥 피지컬로 때려 눕히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100이면 100, 멀리 도망을 가버릴 텐데 이럴 땐 바로 꿈마의 장점인 양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귀신은 붙여놓았고 엄마는 멀리 가버린 상태니 슬슬 엄마 찾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본체와 반장을 번갈아 가며 따라가던지 아니면 반장을 범위 바깥으로 보내서 엄마 찾기를 유도하고 본체로 빠르게 추격하던지 어떻게든 거리를 좁히다 보면 어느새 기회가 오게 됩니다. 꾸마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사냥이 이뤄진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사냥은 이렇게 갑툭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하면 게임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므로 초반에 어떻게든 한 대를 빨리 맞춰주는 게 유리합니다. 최소 보조 스펠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꿈의 마녀는 다른 감시자들과 달리 보조 스펠을 각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스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초반 사냥으로 크게 플래시 꿈마와 순찰자 꿈마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플래시부터 알아보죠. 플래시 꿈마는 순찰자와 달리 첫 사냥뿐 아니라 후반 운영까지 길게 보는 스타일입니다. 일명 반피 운영이라고 꿈마가 너프를 당하기 이전에는 기생평타 손절 이런 식으로 해독 견제를 위주로 판을 더럽게 만들고 생존자들을 이도저도 못하게 만드는 운영법이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이제는 기생 신도가 많을수록 탈락한 생존자가 늘어날수록 신도 제거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큰 메리트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생을 빨리 해준 뒤 반장으로 평타를 한 대 맞추고 양각을 이용해서 잡거나 플래시 쿨이 돌면 풀슝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다른 감시자들과 사용법이 동일합니다. 귀신을 붙일 때는 생존자가 갈만한 동선에 생성하시거나 엄마 찾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멀리 기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찰자입니다. 이 댕댕이는 보다 안전한 사냥에 초점이 맞춰진 스타일인데요. 본체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본체로 해당 생존자를 가로지른 뒤 본체로 댕댕이를 사용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반장의 동선인데 만약 반장과 생존자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면 자동 이동을 직접 해도 되고 거리가 좀 멀다 싶거나 애매하면 일부러 반장을 범위 밖으로 내보내서 엄마 찾기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대부분 후자의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본체가 댕댕이를 사용해 물었을 즈음 반장이 잘 도착하게 되고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 될 때마다 계속 물어보세요. 그럼 언젠간 잡겠죠? 참고로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만약 용병 같은 손절캐를 만났다면 굳이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귀신 붙이고 바로 빠지거나 아대를 한번 빼주시는데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첫 번째 존재감이 개방되는데요. 이는 귀신 붙이기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며 약 30초 더 빨리 유치원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슬 캠핑할 타이밍이 나오는데 의자에는 반장을 대기시켜 놓고 우리 애기로 마중을 나가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애기로 한 대 맞추고 돌아와 반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긴 하다만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기를 가까운 해독기로 보내 해독 견제를 해주거나 구출자 기생 후 평타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캠핑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되도록 의자 평타말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 존재감이 개방될 텐데요. 이는 신도들의 이동 범위를 대폭 넓혀줍니다. 추격하면서 걸리적거리는 이동 범위를 보다 신경 쓰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특성이죠. 하지만 이게 꼭 좋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범위가 넓어진 만큼 엄마를 찾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손수 바깥으로 내보내 엄마를 찾도록 유도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이렇게 중간중간 해독하거나 치료하는 녀석들을 보다 몰래 빠른 속도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판자나 특정 생존자에 의해 기절을 먹는다 하더라도 딜레이 없이 시점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평타 후 걸리는 딜레이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슬슬 후반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꿈마의 후반 운영은 사용자에 따라 플래시로 계속 이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 운영과 출구 운영입니다. 비정상 운영은 해독기가 몰려서 견제하기가 수월할 때 주로 사용하기 좋으며 탈출구에 불이 안 들어오게 할 자신이 있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체를 포함해 각 신도별로 스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드가 터져버리면 그냥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비정상 보조 스펠이 너프가 당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은 출구 운영. 탈출구에 불이 들어왔을 때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운영법입니다. 신도가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역이용해서 엄마 찾기를 시도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정답은 아닙니다만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아드가 터진 상황에서 텔포각을 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일종의 심리전이 들어갑니다. 본체로 텔레포트를 타면 캠핑을 하고 있던 반장이 원래? 하고 탈출구 쪽으로 오겠죠. 이 상황은 기생을 해놓은 좋은 상황이지만 제가 다시 복귀를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명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성공적으로 마칠 겁니다. 우선 탈출구로 온 반장으로 출구 견제를 확실히 해준 뒤 의자에 앉히고 바로 반장으로 텔레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빨리 풍선을 들어주는 건데요. 그러면 반장은 엄마를 찾는답시고 또 본체가 있는 곳까지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이 정도 오면 슬슬 풍탈이 될 텐데 걱정할 거 없이 귀신을 붙여준 후 탈출하자마자 바로 눕혀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출구 운영입니다.
꿈마 여자는 이렇게 신도 범위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을 필요로 하며 상황에 맞게끔 센스있게 활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서 때리고 눕히고 앉히는 일반 감시자들하고는 살짝 다르다는 얘기죠. 참고로 꿈마 유저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명이 장원으로 날아가게 되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해당 생존자의 애기신도가 남아있습니다. 더블 다운 시켰다고 기분 좋게 헤헤거리면서 무작정 그 애기신도로 풍선을 들거나 하게 되면 바로 풍탈돼 버리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하게 애기신도가 풍선을 들고 다니다가 엄마에 의해 제거됐을 경우 또한 풍탈이 성공합니다. 이런 것을 응용해 생존자들은 테마 작업을 하다 게이지를 끝에만 남겨두고 위험하거나 원할 때 제거를 해주므로 꿈마 여자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꿈마 인격은 어떠할까요? 사실 해독기가 안 돌아가게끔 계속 견제하는 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후반 운영을 고려해 3시와 6시, 캠핑 시 공격 회복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광폭화 인격, 맵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자가치유와 치료 속도를 늦추는 붕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초반에 피지컬로 밀어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3시를 빼시고 광폭화, 지명수배, 붕괴의 몰빵, 주변 치료 생존자를 보여주는 청소부 인격을 사용하거나 12시 인격을 사용해 동선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꿈의 마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꿈말을 해보면서 진짜 해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결과 누적 백독배기를 얻어맞았으며 수많은 티베깅으로 멘틀이 남아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건 꿈말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것이며 유치원 운영에 익숙해지는 순간 더 이상 다른 감시는 눈에도 안 들어올 정도로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용자에 따라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것이겠죠. 뭐 어쨌든 간에 새로운 유치원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개미 채널의 숭고한 시간 페나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죠. 네, 이전 비하인드 영상에서 톡톡티 변호사가 등장했죠. 네, 누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의 감성에 간지나는 개미를 표현해주신 여원님, 가쁜 생방 도정이를 보시고 센스있게 그려주신 보건님과 정우님, 순수한 개미를 그려주신 밀키러버님과 변호사 엄짤로 눈호강까지 시켜주신 소연아님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나요? 제가 추석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 그봐